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 기존에 우리가 기립근이 오른쪽이 좀 더 센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근데 어떤 운동을 하고 막 자꾸 이제 왼쪽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수건을 차고 막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하여튼 기립근이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오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물론 기립근이 왼쪽에서 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돌아오는 것도 오바 현상입니다. 근데 하여튼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존에 하던 우리가 전형적인 기립근이 오른쪽일 때의 운동 방식과 약간 운동 패턴이 약간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뭐 왼팔 운동을 계속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왼팔 운동을 하는 동안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운동을 해주고, 왼팔 운동을 해줘요.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옆이나 앞쪽, 그러니까 옆이나 앞쪽 이렇게 약간, 뒤쪽은 약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뭐 뒤가 세다라는 건 아니에요. 기립근이 돌아간다라는 거지. 그 뒤쪽 운동도 이제 등 근육 운동할 때 이렇게 양팔로 이렇게 당기는데, 왼팔로 이렇게 더 힘을 주고 당기긴 해야 됩니다. 근데 기립근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왼팔을 더 세게 당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왼팔을 뒤쪽으로 자꾸 하다 보면 기립근까지도 같이 딸려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왼팔 운동을 하게 되면 기립근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기립근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이런 운동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 손이, 물병을 잡고 있는 이 손이 왼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립근이 왼쪽으로 좀 돌아가 있다. 왼쪽으로 돌아가 있다라는 거는 왼쪽 어깨가 더 낮다라는 거죠. 오른쪽 어깨가 더 들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왼팔 운동은 해야 돼요. 그 왼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립근을 강하게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왼손을 그냥 운동을 하세요. 물병을 잡고 운동을 하시고, 기립근은 이렇게 한 번씩 오른쪽으로, 자, 팔꿈치를 접으면 안 된다 그랬죠. 로봇 팔처럼 허리의 힘으로 이렇게, 기립근, 허리 힘이라는 건 기립근의 힘이거든요. 기립근의 힘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왼팔 운동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아무리 잡고만 있다 하더라도 이게 힘이 있기 때문에, 왼팔보다 오른팔에 힘이 더 강하게 오면 결국 오른쪽으로 피가 더 올라오기 마련이죠.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왼손에 1.5리터 정도 물병을 이렇게 하나 잡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면 왼팔 운동도 할 수 있고 기립근도 돌릴 수 있고 어떤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운동 방식을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의자 같은 거 누를 때도 전에는 전형적으로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있을 때는 왼쪽 뒤쪽하고 약간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눌러준다 그랬잖아요. 이러버리면 기립근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갈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옆쪽을 이렇게 조금 눌러주신다든가, 옆쪽을 눌러주신다든가, 오히려 약간 옆에서 앞쪽을 이렇게 눌러주셨다가 이렇게 권투 동작을 하시거나, 권투 동작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된다. 오른쪽 어깨 툭툭 치면서. 그리고 혹시나 기립근이 왼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회전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팔은 여전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왼팔은 여전히 힘을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른팔의 힘과 왼팔의 힘이 다르죠. 그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팔의 힘이 훨씬 세죠. 악력도 마찬가지고,
뭐 이래 익숙한 그런 느낌도 막 왼팔은 뭔가 어색해요. 그죠? 그게 10년, 20년짜리 어떤 적응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40년, 50년 이런 식으로 오래 묵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뒤바뀌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오른팔로 살아왔다면 비대칭이 오른팔, 왼팔 비대칭이 엄청나게 생겨져 있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동일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되고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왼팔을 자꾸 활용을 해서 이쪽 혈관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면서 대칭점을 자꾸 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번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깨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립근이 어느 쪽이 세다 이런 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깨가 뭐 왼쪽 어깨가 처져 있으면 기립근이 왼쪽이 더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왼쪽이 더 처져 있다라는 게 그쪽으로 더 돌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이 더 처져 있다는 거는 기립근이 오른쪽이 더 세고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 기립근이 더 세다는 거예요. 더 센 쪽이 처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립근이 예? 저 이쪽 양쪽 이쪽이 기립근이라고 했죠. 기둥처럼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오른쪽 기립근이 세면 오른쪽 어깨가 처져 있고 상체도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 왼쪽으로 돌아가면 다시 똑바르게 제자리에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오른쪽으로 돌아가도 똑바른 위치에 그죠? 오른쪽이 세지도 않고 왼쪽이 세지도 않는 가운데 위치에 가져다 둬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하여튼 왼쪽으로 기립근이 돌아간 김에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데이터들. 특히 정상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 추적을 해봤습니다. 정상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추적을 해봤는데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꽤 오래 있다가 지금 왼쪽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약간은 기립근이 왼쪽에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며칠 전에 비해서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뭐 며칠 전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약간 한번 왼쪽으로 탁 가다 보니까 뭔가 약간 관성이 붙은 건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주면 자꾸 왼쪽으로 가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지난 며칠 동안 기립근이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걸 막 강하게 제가 막 풀려고 막 강하게 들이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풀려고 약간은 신경을 써줬는데 그렇다고 이거 완전히 풀어버리는 게 뭐 제가 기립근이 원래 오른쪽이 셌던 사람인데 이거 뭐 빨리 푼다고 해서 해결책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운데 좀에 갖다 놓자 하고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정상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정상들이라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각자와 저와 이래 몸 상태가 뭐 앞발 뒷발도 다르죠. 심지어 옆구리도 다를 수 있고 기립근도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또 온몸의 근육의 형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 상황에서는 약간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고 들어온 건데 이 정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정상은 여러분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정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풀릴 때 보니까 이런 정상들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동일한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앞발 뒷발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충할 때도 배에 올려놓는
오른쪽 배와 왼쪽 배 세로에 올려놓는 모래주머니 중량도 약간 달라지죠. 그죠? 어, 달라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리 동작도 달라지고, 하여튼 정상들도 벌써 거기에서부터 주머니에 뭐 오른쪽 주머니에 넣을 거냐, 왼쪽 주머니에 넣을 거냐, 뒷주머니에 어느 쪽에 넣을 거냐, 이것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상들은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하고 동일한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추적을 해 보셔야,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 데이터로 좀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경험을 해서 제가 제 전화기에 스마트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이번에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증상들이 있었고 풀릴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들이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이 인중 있죠. 이 미간과 양쪽 인중 사이,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 코, 비강하고 잇몸 이런 쪽이 좀 뭐랄까요, 뻑뻑하다 그럴까, 좀 하여튼 묵직하게 잇몸이 좀 약간 붓는다라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막 부었다 이럴 것까지는 아닌데, 붓는다라는 느낌, 팽팽해진다는 그런 느낌. 코도 땡땡해지면서 여기를 막 이게 세수할 때 여기를 누르면 막 아프더라고요. 아프면서 심지어 코에 코딱지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 왼쪽 코에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왼쪽 코에 코딱지가 많이 생기고 여기 이쪽 하면서 이거 뭐지 하고, 그러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또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하면 그러면서 소변을 보는 횟수가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소변을 보는 횟수가 평상시보다 거의 한 배 반, 두 배 정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두 배 정도 가게 되고, 물을 마시면 금방 소변이 마렵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겼었어요. 그 며칠 동안. 하여튼, 코딱지, 또 코, 잇몸, 소변, 또 기립근이 또 왼쪽에 돌아갔을 때 머리가 좀 살짝 아팠습니다. 머리가 좀 살짝 아픈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머리 아픈 거는 워낙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저의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고, 하여튼 이 머리 쪽으로, 대부분 머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온 것 같고, 또 소변 양도 양이지만 보는 횟수가 좀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는 과정에서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돌려보니까 점점 이쪽에 뻑뻑한 느낌, 부은 듯한 그런 뭔가 압력이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슬슬 풀리더라고요. 슬슬 풀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코딱지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코딱지가 점점 없어지면서 코가 묵직한 그런 느낌도 없어지고, 머리도 약간 왼쪽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코딱지도 왼쪽이 더 생겼던 것 같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뭔가 증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도 이렇게 풀릴 때 보니까 왼쪽 잇몸이 먼저 풀리더라고요. 심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지. 왼쪽 잇몸이 슬슬 풀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면 오른쪽도 이렇게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변을 보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이제 뭐 갑자기 막 화장실 자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립근도 이것도 한데 오바 현상이에요. 오른쪽이 셌다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오바고, 왼쪽이 셌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오바인데, 그 오바 가운데 중간에 균형점, 밸런스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건데,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데이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데이터. 이거 제가 예전에 저도 잘 이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가정을 세워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똑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들이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 심지어 앞발, 뒷발이 바뀔 때도 증상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왼발이 뒷발인데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는 왼쪽 아랫배가 아파요.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 동작할 때도 왼쪽 아랫배가 아프면 왼발이 앞으로 나왔나라고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게 옆구리도 왼쪽이 세질 때는 왼쪽 골반, 왼쪽 허벅지, 왼쪽 옆구리가 뻐근해지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고, 또 여기 왼쪽 옆구리 약간 세지면 변비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도 전화기에 메모장에 기록해 놨다가 혹시나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빨리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기억이 안 나면 찾아봐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영상도 찍고 자꾸 그런 걸 다루다 보니까 기억이 좀 잘 나는 편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만큼 그 정보를 활용하는 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메모장을 작성을 해놓고 자꾸 들여다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머리가 좋고 나쁜 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활용을 많이 하면 기억이 나게 되고 활용을 안 하면 자꾸 기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균형점을 사실은 어깨 높이만 갖고 또 정확하게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근처에 갖다 놓기는 합니다. 어깨 높이가 방향성을 좀 많이 틀어지면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이거 문제가 있구나 제자리로 또 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그 어깨 높이가 거의 비슷해도 약간 이게 왼쪽인가 기립근이 오른쪽인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정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상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정상인데 그 개인적인 정상을 갖고 자꾸 가운데 밸런스가 맞는 지점으로 자꾸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립근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왼쪽 눈이 약간 이렇게 왼쪽 눈이 그냥 이거는 저만 이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왼쪽 눈이 약간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면서 약간 쪼여드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것도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오면서 이 주름살이 잘 펴지면서 쪼여드는 느낌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하여튼 요런저런 증상들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문제가 뭔가 그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운동 방법들 자 왼팔 운동 여전히 하셔야 된다고 했죠. 왼팔 운동 하는데 주의할 때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금 주의하셔라. 그냥 방법만 따지라고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왼팔 운동 막 해도 돼요. 자, 왼팔 심지어 뒤로 당겨도 되기는 됩니다.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해놓고 당기세요. 이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뒤로 등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라면 기립근을 약간 오른쪽으로 해놓고 왼팔을 뒤로 당기면 기립근은 사용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기립근을 오른쪽으로 붙여놓고 당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운동을 할 때 근육을 가둬놓고 한다 이런 그러니까 클로즈 시켜놓고 한다. 또 근데 오픈 시켜놓고 개방시켜놓고 근육을 한다. 이런 개방시켜보면 근육이 퍼져버려요. 가둬놓고 하면 근육이 이렇게 모여드는 게 있어서 근육이 더 빨리 커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기립근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갖고 이렇게 등 근육을 해버리면, 그죠? 하여튼 약간 가둬지는 형태가 생기고, 이 등 근육 운동하는 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조금,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실 때는 편안하게 뒤로 뭐 기립근까지도 막 돌리면서 해도 상관없죠. 근데 기립근이 왼쪽으로 갔다고 싶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왼쪽으로 더 가지 못하게끔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잡아놓고 왼팔 운동을 뒤로 당기든 옆으로 밀든 옆에서 당기든 뭐 대각선으로 앞으로 밀든 앞으로 해도 됩니다. 앞으로 해도 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 수건 같은 거 제가 수건을 일부러 좀 소품으로 준비를 했는데, 수건도 우리가 스트레칭 바를 해서 이제 오른쪽 어깨 걸고 이렇게 채워 넣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걸었다고 봅시다. 걸고 이렇게 있으면 약간 옆구리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약간 기립근이, 옆구리에 힘을 주고 있으면 기립근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생겨요. 저도 이렇게 있어 보면 옆구리에 이렇게 쳐보면 기립근이 약간 왼쪽으로 세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향. 제가 제 말도 잘 이해하세요. 성향도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갈 때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셀 때는 이렇게 있으면 도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칭 바를 여기에 걸기는 거는데 수건을 한 이쯤 약간 앞쪽으로, 그죠? 겨드랑이하고 왼쪽 가슴, 약간 쇄골 쪽으로 여기까지 한번 이 젖꼭지에서 쇄골까지 한 요 지점에다가 이렇게 대놓으면 좋아요. 그 실질적으로요,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최근에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잡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건을 이렇게 왼쪽 가슴에 놓고,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100g 정도, 100g 되는 걸 여기 무게 있는 부분을 요쯤 해갖고, 이렇게 안쪽에 해갖고, 에코모레지문에 찍찍이가 이거 뭐, 옷 안쪽에 붙게 해버리면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찍찍이가, 그러니까 뭐, 실올은 좀 뜯어집니다. 풀려나는데, 안 움직이니까 옷은 좀 손해를 보는데, 마음 편하게 이게 안 움직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옷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어깨 쪽에다가 탁 걸어버립니다. 그죠? 탁 걸고 무거운 쪽이 이쪽에 딱 오게 해갖고, 이렇게 자면 한결 편하더라는 겁니다. 편하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일 때는 이 수건을 이쪽에 했죠. 그죠? 겨드랑이 쪽에 했죠. 겨드랑이 쪽에 하고 여기 100g 정도 했는데, 지금 방식이 바뀐 겁니다. 심지어 기립근이 약간 왼쪽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생길 때는 밤에 잘 때 왼손에 추가로 차는 거, 제가 250 정도를 추가로 차기도 하고 안 차기도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한 3일, 3, 4일 정도는 왼손에 추가로 차기가 싫더라고요. 싫어서 찾다가도 이 조금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 벗어버리고, 대신에 왼손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큰 거, 그냥 말로 한 1.5kg나 2kg짜리를 두 개를 엮어갖고 엮는다는 건 하나처럼 이렇게 만들어보면 끼워갖고,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바는 아니고 하여튼 좀 이렇게 탄력 있는 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끼워갖고, 만약에 이게 모래주머니라면 여기에 스트레칭 밴드 같은 거 하나 끼워갖고 이게 잘 때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잡니다.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한 번씩 이렇게 툭, 한 3, 4초에 한 번씩 툭 이렇게 쳐주면 왼쪽으로 피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도 조금 막을 수도 있고,
그 왜 모래주머니 무거운 걸 2kg짜리 두 개를 이렇게 엮어 갖고 이게 스트레칭 바를 걸었나 하면 좀 그게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왼팔에 피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막 세게 막 잡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살짝 걸쳐 잡고 그냥 툭 이게 손목 스냅을 준다든가 이렇게 툭 이러다가 자요. 자다 보면 뭐 손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정신 들면 또 이렇게 그 스트레칭 바 안에 손을 탁 걸어 갖고 이렇게 잡고 그냥 툭 이런 식으로 자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여튼 제가 좀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나누지 못하는 것들도 좀 여러 가지 있긴 있어요. 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혹 여러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